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세팅이 간단하게 뭐 예전에 하나씩 비슷했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서버 쪽 프로그래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켓에 대한 제어라든지 핸들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공개 통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주제를 좀 담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터브에 제 소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걸 한번 그냥 실행해 보시면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많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항상 의문이 드는 게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주제로 많이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도 있어요, 장표들은.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뭐 좀 적어들여서 하는 것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힌트라든지 이 주말에 보셨으면 뭔가 얻어가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장표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LI부터 뭐 GUI, non-UI로 넘어가는 이 세팅에 이런 흐름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한시장도 등장했던 소켓이고 지금 노드.js의 소켓.io를 발표하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임포트만 하면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구현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있고 그런 것들이 왜 변하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LI, 나오누리 많이 보셨죠? 나오누리 뭐 천년 할때 CLI에서 저희 막 반가 하고 그때 벌써 20년 전이죠? 보셨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들 그러니까 메신저가 뭐고 채팅이 뭔가에 본질적인 접근을 한다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소통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라인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도 일본의 지진이나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라인이 등장했던 거예요. 뭐 라인에 다니지 않지만 그러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채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챗봇이 나온다고 그게 달라질까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켰어요. 문의를 했어요. 챗봇한테. 안녕하세요 했는데 오늘 날씨 어떠고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해줘. 근데 얘가 이상한 걸 보면 나한테. 그러면 잘못된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는 거고 걔는 실패한 채팅이죠. 실패한 메신저 서비스죠. 그런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팅이라는 거는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그런 포커스를 잘 잡아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챗봇이 나왔어요. 그래서 챗봇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되게 웃긴 게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방의 채팅으로 서브 클라이언트에서 사람이니까 응답을 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피처 익스텐션이 되게 중요하고 피처에 대한 스케일링이나 쉐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처에 대한 쉐이핑이라든지 디멘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줄이는지 그쵸? 보시면 이겁니다. 인공지능 뭐 자연스럽게 빅데이터 오시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뭐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신텍스 넷이라는 거 썼어요. 신텍스 넷 썼어. 신텍스 넷이 한국어 지원 안 됩니다. 그럼 한국어를 입혀야죠. 한국어를 입혀요. 코리안에 입히면 되니까 코퍼스를 학습시켜야 돼요. 코퍼스를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장난 아닙니다. 그럼 코퍼스가 바뀔 때마다 트레이닝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REST API로 호출해야 되나요? REST API로. 그죠? 호출할 때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다커로 빌드해가지고 만들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다커로 빌드할 때도 문제가 뭡니까? 통신이 안 돼요. NGINS라는 걸 써야 돼요. NGINS. 그리고 더 UWSGI라는 것들을 써서 이 다커 빌드 한 다음에 REST로 호출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요즘에 챗봇 그런 거 세미나 들어보면 저는 웃기게도 기술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응? 마케팅인가요?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쵸? 그럼 요거를 아시는 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요걸 아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죠?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알고 이거 실전적인 그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외국에서는 이것들이 중요하지가 않고 되게 중요한 게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의 스페이시 이 친구가 이 신텍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시 NLP 쳐보시면 관련 개발자들도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한 컴퓨팅 파워의 발전에서 뭐 RNN이나 나와서 시퀀스 모델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정확 어큐러시 레이트는 50%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텍스에서 이렇게 임포팅하고 REST 호출하고 루트를 뽑고 이래도 안 돼요. 스토리보드라는 걸 또 작성을 해야 돼요. 스토리보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프로세스라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스토리보드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온톨로지, 검색 쪽에 메커니즘, 엘라스틱 서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학습을 해서 이것들에 대한 완성도, 어큐러시를 높이는 데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일이 하나도 안 하죠. 체크북 세미나 가면. 우리끼리 잘 된다. 잘 되는 용 써보세요. 안 돼요. 아이고, 저만 그런가요? 아이고, 다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거에 써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하는 게 클라이언트가 자꾸 가서 NLP,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NLP 할 때 전처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스케일, 스케일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텐서 플로우라는 게 쉽게 써있게 API 제공이 되지만 되게 중요한 건 바젤 컴파일 할 때 옵션에 따라서 퍼포먼스 차이가 엄청납니다. 옵션을 GPU를 쓰느냐 안 쓰느냐, 어디 레벨까지 쓸 거냐,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개발자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플랫 같은 경우는 웹북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서버를 등록하고 이렇게 등록된 서버의 대화를 분석하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챗봇은 슬랙봇이라든지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API를 먼저 쓰는 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서버 쪽 사이드나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구현이 가능하고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핵심 기술은 없죠. 남의 거 갖다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독글이다라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하나의 핸들러를 둬가지고 모든 메신저들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얘들이 이 핸들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켓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켓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솔직히 요즘에 뭐 입사하러 오신 분들 보시면은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켓에 왜 이걸 썼지? 왜 이걸 핸들링하지? 왜 non-블러킹과 블러킹의 차이는 뭐지? 이걸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갖다 썼어요. 갖다 왜 썼어? 이유 없이 썼어요? 그냥 남들이 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인풋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캡처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구글에 넘쳐납니다. 이런 그림들은. 그럼 오면은 여기서 이제 엔티티를 뽑아야 되잖아요. 엔티티를 뽑을 때 저거에 대한 속성값들을 어떻게 전달을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그런 것들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켓 통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 흐름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흐름은. 모든 메신저에서. 그렇죠? 사용자 입력이고 앤서를 메이크하고 사용자 입력을 가는 거잖아요. 이 앤서 메이크업 부분이 다만 이제 인간에서 인간으로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처리나 뭐 KONLP, 메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앤서 메이킹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니까 바로 즉각 대답이 오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처리들을 거치고 심플스를 태우고 뭐 메카를 태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많지만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다 해야 됩니다. 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의 챗봇 서비스 이렇게 강연에 가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품 홍보죠. 그죠? 제가 다 그런 데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소켓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소켓 이게 아니에요. 소켓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이 사람들 이거 아니고요. 네, 이거 아니고 이거죠.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이렇게 뭐 리퀘스트 오면 리스크할 수 없는데 서버가 하나에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또 OSX 7레이어를 알아둬야 돼요. OSX 7레이어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신입 직원 중에. 또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걸 알고 와야죠. 그렇죠? 이거를 딱 눈여겨보세요. OSX 7레이어 다음 단표가 이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OSX 7레이어 이제 APS, TNDP라고 저는 외우고 있는데 이제 소켓에서 이 레이어를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소켓에서 이 TCP/IP 사계층하고 응용 어플리케이션 레벨하고 통신하기 위한 게 소켓이잖아요. 소켓을 설명해봐라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정답이잖아요. OS의 7레이어 통해서. 근데 특별히 설명해 봐라. 소켓은 뭐 클로징 해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은 통신 종단점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다. 그래서 이게 없이는 통신을 시작할 수가 없고 이게 모든 채팅 서비스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이거 빨간색만 잘 이해하시면 이게 뒷장에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있는데 AF 유닛이라는 패밀리 이름을 가지고 이 패밀리 이름을 파라미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던지는 거죠. 네트워크 기반은 패밀리 이름이 FAINet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지 않은 소켓 같은 경우는 이속 스트림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소켓 서버의 동작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 바인딩 호스트랑 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슨 넘버를 던집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장표를 만들어 놨는데 미리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보셨으면 다 이해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셉트를 하고 코넥트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딱 중요한 걸 찍으면 여러분은 어느 회사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 딱 보고서 여기서 서버 사이드에서 핸들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딱 찍으시면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커넥션 할 때입니까? 아니면 리퀘스트 할 때입니까? 리스폰스 할 때입니까? 딱 봐도 근데 여러분들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선이 많이 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 부분의 핸들링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선이 이제 커넥션이 된 다음부터의 그 처리, 그 커넥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용자 응답이나 사용자 어떤 메시지가 안 오면 이 커넥션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요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써봤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자바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파이썬에서 뭐 네트워크 관련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온 거고요. 처음에 소켓을 임포트해서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제 AF와 IN의 소켓 스트림이 뭔지 아시겠죠? 그거는 뒤에 나중에 이제 제 자료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파이썬 코리아에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인딩 하는 거예요. 한 줄로 그 다음 리슨 한 줄. 그 다음 그냥 옵셋 하는 겁니다. 몇 줄 안 되죠? 그 다음 리시브 하는 거고 끝입니다. 끝이에요. 써봤다는 거니 이거 끝입니다. 쉽죠? 엄청 직관적이죠? 그래서 파이썬은 되게 직관적이긴 한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핸들링이라든지 써봤다라고 좀 제어를 하려면. 근데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소켓이 뭐고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가 뭐고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해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건 다 GitHub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해서 커넥터 맺고 메시지 던지고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인데 보면 이제 이거면 한 이것만 치면 돼요. 이거죠.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심한 과정인데 블락킹, 너블락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셉트, 리시브, 샌드, 호출을 할 때 연결한다는 클라이언트가 없는데 무작정 기다리면 서버 쪽에 부하가 생깁니다. 이것들을 어떨 때 끊어줘야 되고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마다 다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겠죠. 유저마다. 너블락킹 모드일 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운동 복수의 예외를 발생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커넥션을 풀어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PR이 여기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런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블락킹 모드, 기본적으로 블락킹 모드고 셋 블락킹 플래그를 이용해서 non-블락킹 모드로 가거나 세타 바운스를 이용해서 non-블락킹 모드로 전환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s.getTime 하면은 블락킹 모드예요, 디폴트는. 근데 블락킹 모드 펄스를 주니까 non-블락킹 모드가 돼서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 거죠. 얘도 보면 이제 얘는 s.set에서 블락킹을 지우고 그 다음에 s.setTime을 해서 다시 그 non-블락킹 모드로 변환되는 걸로 지금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블락킹 모드의 간단한 뭐 이건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잠깐 보면은 지금 네트워크가 안 돼서 제가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클라이언트.5입니다. 이게 서버.5고요. 서버.5 보시면 똑같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쫙 들어오죠, 눈에. 그렇죠? 되게 간결하죠? 이건 클라이언트 쪽 보시면 클라이언트 쪽 되게 간결하죠? 근데 이런 데 채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집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서버 쪽 먼저 실행시키고 클라이언트 실행시킨 다음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주말이 보람찹니다. 주말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너 코딩 안 했는데 그냥 돌려가는 대충 이해도 되고 돌아간다. 그럼 오늘 주말은 여러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죠. 이것만 딱 돼도 된다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원격으로 주에서 해드리는 게 안 되는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람찬 한 거죠. 예, 보면 되고요. 근데 파이썬에서 채팅 프로그램 이렇게 짜면은 이제 웹하고 연동이 안 되니까 직관적이지도 않고 불편하잖아요. 이제 웹을 좀 띄워보자. 이거 너무 아까 얘기했던 CLI에서 우리가 지금 저기 카카오나 이런 쪽 이제 UI로 갔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보여드리고요. 넌 UI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주제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UI 쪽으로 가보면 easy install, TI install로 이런 걸 다운로드 해서 이건 뭐 다 돼 있겠죠.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면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를 설치를 하고 플라스크 PHP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PHP 인스톨 설치하고 그냥 플라스크 하면은 여기 딱 뜰 거예요. 그죠? 이런 시키면은 그냥 헬로만 나오겠죠. 근데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헬로만 나온 거 확인하고 PHP 인스톨 플라스크 소켓.io라는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신 다음에 자, 이 코드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기 URL을 알려드리면 이 코드를 보고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github.com pyr33 채팅 하면 지금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소스를 보시면 이 런 서버가 지금 서버 쪽이에요. 근데 서버 쪽 보시면 소스 잠깐 보시면 별거 없어요. 리포트 이렇게 하고 플러스 스크다이오 해서 이것도 다 시팅에 있는 소스입니다. 소스는 조금 보라니까만 짠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부르는 거예요. chat.html 좀 얘를 부르는 거죠. 그냥 얘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렌더링 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온 메시지 요걸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해서 새로운 유저들끼리 통신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토키나이오가 좋은 점은 얘기하자면은 이 한 줄로 그냥 이 한 줄로 소켓아이오를 쓸 수 있다. 근데 소켓아이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노드.js에서 자바스크립트 서버를 제가 노드.js에서 이런 서버 아크라인 통신하기 위해서 소켓.io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간결하고 심플한 거. 이거를 만약에 집에서 돌려서 딱 되면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얻어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소켓 아이고, 그리고 소켓에 대한 개념도 이해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내가 공부한 거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같은 반열에 이렇게 이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려면 소켓아이오라는 게 귤리안 이 친구가 만든 소켓아이오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노드.js에서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돼가지고 이제 우리 파이썬까지 지금 한 모듈에 있었는데 파이썬까지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 백엔드를 보시면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설명은 되게 많은데 이제 직접 써보시고 직접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빨라요. 근데 안 돌린 다음에 그 보면 무슨 소리인가 싶어요. 한번 돌려보시고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웹소켓 프론트엔드에 요거를 선언을 한 게 신의 한 수다.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 콘솔 통해서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커넥트 이후에 이제 백엔드 리퀘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만 시켜주면 채팅이 가능하다.
강렬하고 심플하죠. 그래서 이 소스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앞전에 라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여기 디벨로퍼 쪽 라인 여기 가면은 아키텍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요, 100%는. 잘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왜 지난 상황에서도 문자가 갔을까 했는데 이 친구들이 공유를 해줬어요. 이게 한 2년 된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서 저는 아카와 액터 모델을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실전에서 써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비동기 통신의 전형적인 걸 지원해주는 그런 아카와 액터 모델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서 찾아보시면 제가 만든 뭐 슬라이드실의 자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레디스를 통해서 인메모리를 지원하게 되면서 그게 훨씬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려면 인터페이스를 짧게 해야 되고 메시지 줄 때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핸들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막 가져가가지고 막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죠. 근데 나라는 큰 그림 안 보잖아요. 왜? 임원이 계약직이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하여튼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지 잘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보면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왜 이걸 썼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채팅룸 이제 챗 서버에서 이제 채팅룸하고 이렇게 네고시에이션 할 때 이 유저 액터 모델의 액터인데 얘를 왜 이렇게 줬을까? 이런 것들 한 번씩 고민해 보세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리거든요. 나중에 또 시키게 되면 제가 뭐 자리가 된다면 뭐 설명해 드리면 좋고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번 세션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번째 발표하실 박준범님.